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서 참 이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TV조선과 YTN이 각각 단독이라는 그런 일 달고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대국민 또 이 모두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인사도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다음에 새로 이 생기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무특임 장관으로 김종민 이 의원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두 군데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황급하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보도가 나와서 오늘 오전 내내 지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요. 정도를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보도가 얼마나 윤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 지금 공식 부인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에 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요 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지금 서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술자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서 오늘 공식 입장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구체적인 팩트까지 오늘 제시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 한번 다루고요. 조국이가 이제 앞으로 뭐 비즈니스석 이용하지 않겠다 뭐 운운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제주도 가면서 다 비즈니스석 이용을 했고요. 또 공항에 VIP 라운지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문의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가 내로남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작자는요. 정말 그 몸에 아주 내로남불이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몸 자체가 그냥 내로남불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지가 비즈니스석 타고 가나 놓고 내가 타보니 불편하더라. 아니 비즈니스석이 왜 불편해요? 그 넓은 자리에. 내가 타보니 불편하니까 앞으로 안 타겠다. 정말 기가 막힌 놈입니다. 진짜. 제가 놈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참 취급을 안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바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게 뭐지? 내가 뭐 꿈에서 뭐를 보고 있나? 어안이 벙벙해지고 근데 뭐 그게 현실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요. 총리는 그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 카드는 뭐 그전부터도 뭐 김부겸이다 또 민주당 쪽에서 경험을 쌓은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뭐 김부겸이냐 박영선이냐 그 뭐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리 카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양정철이 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될 수 있는가? 네. 이거는 뭐 도저히 뭐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캐스팅인데 양정철 하면 뭐죠? 문재인의 복심. 삼철 중에 한 명. 삼철 중에 한 명. 이호철 그다음에 누구죠? 전해철, 양정철. 그 유명한 이호철이 있죠.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네. 민정수석을 했나요?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또 뭐 그 좀 역할하고. 네, 그런 삼철 중에 하나인 양정철을 이 정권에 갖다 놓으면은요, 정권의 이 정체성이 이거 뭐지?
문재인 정부 2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시즌 2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정철을 비서실장에 앉히는 순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한순간에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순간에. 이거 뭐 윤석열 뭐 하는 거지? 네.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이제까지 대선 때 윤석열 선거운동하고 이제까지 윤석열 지지 한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네. 엄청난 충격, 배신감 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 지지층이 순식간에 붕괴가 돼버립니다. 네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쪽 좌파 정치 세력이 드디어 윤통이 자기 쪽하고 뭔가 손잡고 협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웰컴 해주나요? 네. 아니죠. 거기는 거기대로 박지원이 오늘 나와서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다. 네. 윤석열 표 정치 공작이다. 그쪽은 저쪽대로 또 보이콧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쪽 핵심 지지층은 다 무너지고 저쪽은 저쪽대로 보이콧 해갖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관계를 좀 제가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선 의원 출신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분은 비윤에 속하죠.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때 검찰총장을 했나요? 네. 하면서 꽤 아마 이제 그때부터 좀 알고 지내는, 그리고 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뭐 전화 통화도 뭐 편하게 하는 사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본인의 지역구를 윤건영한테 물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AI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하버드로 지금 객원 연구원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연수를 떠나서 거기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 1년 3개월 됐나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마 이제 본인도 사실은 이제 이 이재명 대표와는 좀 각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하버드 연설인가요? 그때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다음에 또 좌천당했을 때 몇 번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출마도 권유하고 그러면서 네. 좀 인간적으로 친했던 사이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교류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총선 본인이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이끈 다음에 사실상 이제 좀 정계에서 좀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꽤 친분이 있고, 그 운전기사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입니다. 예전에 했던 사람이. 맞아요. 채용해서 이제 근무 중이고 뭐 그런 정도로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정철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의 최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일단 분류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썩 사이는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인선을 하려다 보니까 한편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인사들이 그러면 이런 뭐 좀 탕평 차원의 또 협치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어떠냐,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일부에서 추진했고, 또 누가 추진했는지 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이제 리크, 소위 이제 이렇게 던져준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YTN과 TV조선이 오늘 새벽. 예, 오늘 새벽에 네. 이 두 가지 단독 기사로 해서 일단 보도를 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을 했는데 일부 그 안에 있는 일부 측근들이 이거 검토되고 있는 거 맞다.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있다.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원님이 지적했듯이 뭐 우리가 총리 정도는 이제 뭐 거국 내각도 하고 뭐 하니까 네. 뭐 됩니다만은, 아니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비서실장 하나 인물이 보수에 없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정말 이게 모욕감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이 보도를 보고서.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했고, 그다음에 박영선은 장관했고, 양정철은 측근이고, 그다음에 김종민은 그다음에 이 문재인의 측근 친노 또 핵심이고, 그럼 도대체 이 정부의 뭐 이 정체성은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니 보수에서 할 사람이 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라는 것인데 저는 정말 이거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 많은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관섭 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한길 위원장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오늘 지금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에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감독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권성동 의원이 이 소식을 전해받으면 충격이었다. 총선 참패에 당은 위기에 봉착했는데 엄중한 시기인데 인사 하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처럼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이 반발과 심각성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열렬히 지지해 왔던 진짜 열혈 그 보수의 여전사죠. 전영옥 전 의원이요. 오늘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아침 용산발 문재인 떨이 상품. 그러니까 양정철과 박영선을 전영옥 의원은 문재인 떨이 상품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문재인 떨이 상품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뉴스를 본 보수층들이 보수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라고 한탄을 했다. 네. 총선 패배로 가뜩이나 서러운 보수에 구정물을 끼얹는 기사였다. 네. 대통령실이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여론 떠보기도 이 정도면 대파 수준이다. 아무리 여론 간복이라도 대통령실은 이런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카드는 4월 10일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보수를 집단 우울증으로 내모는 것이다. 네. 저도 이 전혁 의원의 이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꼴을 봐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 보니까요. 지금 오늘 새벽부터 이 기사가 나오면서요. 네. 온라인에서 댓글 이쪽이요. 네. 지금 뭐 엄청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네. 받는 그 충격, 분노, 허탈감, 배신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뭐 서울의 소리 그 기자하고 했던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왜? 그게 다시 재소환이 되고 우리는 뭐 있어요. 친노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노무현을 엄청 좋아하고 이 사람이 네. 그럼 나중에 봐라. 예, 진짜 그 문재인 때 그 검찰총장 했지만 문재인에게 진짜 충신은 우리 남편일 것이다. 그런 얘기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두고 봐라. 문재인에게 진짜 충신은 우리 남편 윤석열이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면서 그 다 큰 그 계획이 다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보수를 완전히 이용해 갖고 대권 잡고 문재인 그거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네. 그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뭐 그건 이제 뭐 일단 이건 추정인데요. 자, 오늘 저도 아침에 뭐 많은 전화와 또 문자 또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요. 멀리 미국에서 계시는 그 임 선생님께서 한번 저한테 아침에 급히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도 속에 총선의 패배로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우파 국민들은 통탄의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설 같은 뉴스는 다시 한번 보수우파 국민들 향해 울분을 토하고 땅을 치게 만드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또 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당사자가 제가 누군지 이 실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여야 기득권이 카르텔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어제 윤 대통령 말씀 복귀하면 국민 민생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내에서 인사 찾는 거 다 하는 거고 전혀 노통 측근서 찾는 거 뭐든 다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철학 다 공유에 가능하다. 국민힘에서 충격 받을 거야. 그러나 국민 쪽은 국민 쪽인 거야.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힘이 윤통을 이해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 단계를 뛰어넘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노무현 연상되는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좋은 것은 가져와야 된다. 거의 노통하고 같은데 윤통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 좀 있을 것뿐이지 거의 같다. 노통 자체도 민주당 정통은 아니잖아. 통일민주당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격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오면 이게 무슨 마치 협치할 것이다라는데 한 인물이 온다고 협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협치는요, 우리의 중심이 서 있고 그 중심에서 민주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협치죠.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냥 떨어져 나온 사람 한 사람 온다고 하면 그쪽 조직이 과연 협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취재된 거 말씀드리면 오늘 이 기사가 뜨자마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박경선 장관 측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메시지냐? 만약 이게 사실이고 인준에 들어온다 그러면 민주당은 인준을 거부할 것이다. 잘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아무런 협의 없이 자기들과 상의도 없이 만약 박영선 장관을 저렇게 저걸 하면 지금 이 다수의 민주당이 이 인준시켜 주겠습니까? 안 시켜줍니다. 아니 네? 박지원이 정치 공작이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선, 윤석열 대통령과 양정철 개인적 친분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고 네. 최근에도 꾸준히 뭐 이런 그 소통이 있어 왔다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뭐 진짜 획기적인 국정 기조의 전환이고 이제 여야 협치에 큰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작 정치다.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뭐예요? 이쪽은 이쪽들의 핵심 지지층 다 붕괴되고 네. 저쪽에서는 저런 대접받고 네.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정부관계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사는 사실은 이 비서실장이 다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난 대선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 보수파 자유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저쪽 사람들 다 기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에 진 게 우리가 무슨 뭐 아주 총선에 진 게 지금 이번에 뭐 많은 표를 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45%로 졌습니다. 그렇죠. 50대 45에 단지 5% 차이입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우리 지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과제는 있죠. 그리고 그거 지금 108석이라는 게 지금 국정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우면서 실제로 이제 야당과 협정도 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또시 한번 저 열심히 하겠다는 거 그런 걸 보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마치 저쪽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착각입니다. 그 한 사람 오는 거지 그 세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럼 우리 쪽 사람이니까 우리가 협치해 주겠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저쪽에서 봤을 때도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불쑥 박영선을 데리고 간다? 이건 무슨 공작이야? 딱 하면서 박영선을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양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 문제는요. 어제 이재명 측의 그 좌장인 정성호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김부겸 총리설에 대해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네. 좋은 생각 같다. 하고 그걸 딱 물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총리는 그런 협치용 카드로 써야 되니까. 근데 여야 영수회담의 용어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야당 대표와의 만남.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김부겸 카드는 어떤지, 네. 김부겸이 아니라면 뭐 이재명이 뭐 의중에 둔 사람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나서 그래서 총리 후보자를
발표를 하면요. 네. 그럼 그 여야 협치 모델로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 인물이 김부겸에서 무슨 박영선으로 바뀌어도 그거 오케이. 네. 뭐 그런 건데 아니 왜 비서실장을 양정철이 네. 문재인의 복심이 왜 비서실장을 하냐고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용산 비서실이요. 이게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겠습니까? 네. 지금 한 4,500명 되죠. 네, 그렇죠. 있는 그 요원들이. 근데 아마 생계형 나는 뭐 여기 아니면 밥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생계형 뭐 이런 분들 빼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보수 우파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양정철 비서실장 모시고 일하려고 할까요? 네. 예. 오늘 뭐 안철수 의원은 자기는 찬성한다 그러면서 김중건 당시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김중건 실장은요 이 양정철과는 다릅니다. 그죠. 이 김중건 실장은요 원래 판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옛날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무 비서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대구 분인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걸로 사실은 영입을 해서 비서실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양정철은 그와는 달리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그쪽에 핵심이고 지난 21대 총선의 기획자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에 어떤 면에서 기획을 해서 이 저 보수 우파에 정말 강하게 타격을 입힌 당사자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바로 이제 지금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정권 교체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를 지금 비서장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그럼 우리 사람 가서 그냥 저희 협치할게요. 대화할게요. 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왜? 배신자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완전히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치를 정말 초보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거를 대통령실의 대통령 일부 측근들이 이거를 갖다 기획을 해서 기자들한테 흘렸다? 저는요 정말 이거는 대통령 실장이나 대통령께서 과연 이렇게 함부로 중대한 문제를 언론에 흘린 당사자들 반드시 인사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 지지자들을 분노케 하고 지금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제가 누군지 아는데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 더 사고 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백부를 한 거 아니에요 기자들에게. 네. 그 배경 설명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무라든가 정말 이런 인선에 좀 관계돼 있는 정무라든가 무슨 뭐 인사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지. 예?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 기자들한테 해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변인 알림 공지로 네. 그 전혀 사실 아니다. 음. 이런 알림 공지까지 나왔는데도 그렇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공직기강 어제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모두 발언하면서 맨 마지막에 공직기강 그렇죠. 강조했잖아요. 네. 이 공직기강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네.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백부를 할 때도 홍보 라인에 있다든가 정무 라인에 있다든가 네. 무슨 인사 라인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네.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왜 여기 나와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기자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대통령실이 이 기강이 있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거 검토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인사는 기자들을 만나서 중대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고 대통령이 곧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사실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발표했으면 그게 끝인데 왜 자꾸 거기에다가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 검토한 적이 있고 이게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했던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에 그 핵심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기강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혼란스럽고 어렵고 하지만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우리 보수층들의 가슴에 지금 제가 오늘 또 뭐 계속 문자 받고 있고 지금 메일 받고 있는데 우리 지지층들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이거 입었으면 이렇게 수승에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보수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 그렇게 대통령 비서장 할 인물도 없어서 저쪽 애들한테 데리고 와야 되냐. 그것도 저쪽에서 반기는 인물도 아니고 저쪽에서 그냥 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중요한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시켜놓으면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투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수 정부예요? 아니면 문재인식의 얼치기 좌파 정권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연 확장이라는 것도 자신의 중심을 분명히 하면서 보다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스크럼을 짜는 게 외연 확장이고요. 네. 협치라는 것도 아까 그 권성동 의원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네. 협치라는 것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걸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뭐 정체성을 변질시켜 버리는 내가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자, 제가 참 헛웃음은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참 이 아무리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발상을 전환해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치라는 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지지층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지지층들을 어떻게 하면 또 이 힘을 모아서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의 어떤 이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저쪽에 마치 그 사람이 그쪽에 있는 많은 수천만 명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오면 이게 들어보면 저석에 당연히 올 것이다. 이런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정치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니까 이게 지금 참 저는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들이 왜 어디서 비롯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오늘 중이라도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우습게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공직기강 저 확립하라. 어제 국무회의 맨 마지막 당부가 그건데 네. 그런 이런 거를 발설할 만한 그런 업무와 무관한 자가 기자들 앞에 나타나갖고 대통령실의 공식 알림을 부정하는 네.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대통령실부터 이렇게 공직기관이 땅에 떨어져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저희가 이제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의 어떤 분노가 있고 지금 뭐 댓글에 난리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에서 했습니다만은 자꾸 이게 이어지고 또 이렇게 펌프질하는 선수들이 지금 보입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게 이 잠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 조치도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된다. 이게 사실 참 이 야당에서 봐도 좀 솔직히 웃음거리가 돼요. 이렇게 정무적 기획 기능이 이게 안 되는가라는 걸 할 정도로. 자, 오늘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논쟁은 빨리 가면 갈수록 이런 좋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빨리 저 인사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된 그 인선을 빨리 발표를 해야지. 이것도 보니까 추미애가 또 조롱했잖아요. 네, 맞아요. 추미애가 완전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그 노무현 때 정책실장했던 김병준 그분을 이제 총리로 임명해가지고 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총리 인준이 안 됐죠 결국. 네네. 그때 모습 같다. 네. 이런 추미애한테 이런 비아냥을 지금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보수층들에게는 가슴을 그냥 후벼 파고 말이에요. 예? 참 저희가 이 어벤져스가 정말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 심한 비판 아마 여러분들 본 적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근데 오늘만큼은 굉장히 이거는 중대한 문제이고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대통령과 그 비서실장과 이런 그 개선 라인에 있는 공식 분들이 아니라 일부에 있는 몇몇의 어떤 이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던지고 기자들한테 장난질 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대통령을 흠집내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 정리하고 가야지만이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운영과 또 참모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뭐 웬만하면 제가 뭐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쨌건 이 문제가 오늘 중으로 빨리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괜히 또 뭐 이거 뭐 이 발표 이미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도 뭐 검토 중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보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